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AI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의 중요성도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오늘은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와 데이터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중현 KTNF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은 서버라고 하면 뭐 서버가 다운됐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듣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가수나 국가대표팀 경기 보려고 인터넷에서 티켓팅 하려고 하는데 접속이 안 돼서 서버가 멈췄다? 네, 이런 것들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서버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대부분 서버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정의가 무엇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네. 같습니다. 서버는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고성능 컴퓨터입니다. 원할 때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네. 서비스를 해주는 주체가 서버입니다. 네, 장소와 원하는 때 서비스를 해준다. 어떤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판단을 하면 예를 될까요? 들어서 인터넷 접속을 할 네. 때,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할 때 인터넷 네. 서핑을 어딘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서버입니다. 네. 이메일을 보낼 때 네. 이메일을 누군가가 처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백엔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해주는 주체, 그게 서버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 때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정말 많은 수많은 서버가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어딘가 알지 못하는 공간에 네.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 데이터 센터에는 서버가 많이 존재합니다. 네. 그 다양한 용도로 서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위해서 백엔드에는 많은 서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IT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이버도 네. 있고 카카오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참 잘하고 맞습니다. 세계 뭐 정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산의 서버 기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는 사실 좀 생소한 것 같긴 하거든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네. 처음, 네, 그냥 이 개념 자체가 네. 네, 크게 이렇게 머릿속에 탑재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국산 서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서버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그다음에 미케니컬을 전공한 엔지니어, 또 화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엔지니어, 네. 많은 엔지니어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제조를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가 많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네. 서버 안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이 서버의 메인보드 안에 한 4천여 점 이상이 들어가는데 네. 그 많은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좀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안타까움입니다. 왜 그 국내에 많이 없는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글로벌 마켓에 많은 벤더들이 벤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칩을 제조하는 반도체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제조를 하고 있고 제조된 부품들을 활용해서 서버 메인보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기서 이제 이거 하나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머릿속에 좀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림을 네.좀 그려보죠, 저희가. 보통 그 오래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된 책들을 디지털화해서 만들어 놓는 서고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그 약간 드라마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추격전도 벌이고 네. 이러는 그 어두운 지하실에 있는 그런 서버 창고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서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 기계들을 만드는 회사가 서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저장고가 있는 거군요. 네. 네. 그 말씀하셨던 그런 건물, 네. 물리적인 공간, 네. 거기를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데이터 센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그다음에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스토리지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고요. 서버는 데이터를 연산을 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네. 네트워크라는 것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모바일
폰을 가지고 접속했을 때 그 서비스를 해주는 그 주체가 네트워크입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통신 기업들 이런 데도 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내부에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YTN도 연합뉴스도 마찬가지로 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또는 공공이나 또는 개인이나 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추세이고요. 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용어를 최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의 양도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전 세계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대한민국에도 많은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국산 서버를 만드는 회사가 KTNF가 유일한 회사인 건가요? 서버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개발 제조를 한 회사, 네. 개발을 하고 제조를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설계를 해서 네. 회로 설계를 하고 PCB 설계를 하고 펌웨어 설계를 하는 일, 네. 그게 서버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네. 서버 메인보드를 직접 만드는 기업이 제조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서버를 생산하고 개발 제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고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작은 기업이지만 중소기업이지만 KTNF가 서버를 개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산 서버를 만드는 중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 기업을 거의 20년 가량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네. 국산 서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서버는 아주 기반 산업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으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그 소중한 데이터를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에게 알아서 보관해 주십시오. 라고 던져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소중한 자산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서버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유출이 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이 있습니까? 악의적으로 그걸 활용한다면,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훔쳐간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서버를 만드는 제가 백도어라 그럽니다. 뒷문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훔쳐간다면 그거를 잡을 방법이 거의 없어요. 네. 또 이게 스파이 칩이라 그럽니다. 그 서버의 메인보드에다 어떤 데이터를 훔쳐갈 수 있는 스파이 칩을 장착을 해놓으면 그러면 그 데이터 훔쳐가는 것 자체도 알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실례로 미국에 납품되었던 미 정부에 납품되었던 중국산 서버에서 거기에 스파이 칩을 달아서 수년 동안 데이터를 훔쳐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서버를 국산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 서버의 기계들을 다 국산 걸로 바꾼다라고 이해를 국산 하면 될까요? 걸로 바꾼다는 어떤 표현보다는요. 서버의 메인보드를 국내에서 개발 제조를 한다. 이게 더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IT 기업이나 데이터 센터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국산 서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공공에는 법이 있습니다. 국산 서버로 중소기업 경쟁 제품이라고 해서 중소기업들 간에 경쟁할 수 있는 어떤 플레이그라운드를 좀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공공기관에는 국산 서버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 또는 국내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국산 서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브랜드 파워가 약하다 보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약했을 때는 그들이 과연 이 서버를 써도 될까? 이런 우려도 좀 사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좀 불식을 시켰던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텔레콤, LG 이런 대기업들도 저희 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메인보드를 만든 게 이제 서버의 국산화, 만들어서 네. 들어가는 것이 서버의 국산화면 다른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외국이나 이런 데서 좀 협력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서버 안에 들어가는 가장 연산을 하는 가장 핵심은 CPU입니다. 네. 아마 대부분 다 글로벌 넘버원은 인텔이라고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또 AMD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AMD라는 CPU 회사가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는데요. 인텔과 AMD가 서버 시장을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고요. 네. 모든 서버 회사들은 CPU는 인텔이나 AMD를 쓴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넘버원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부품을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만 국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뺀 이외에 그렇게 큰 기업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이 이제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앞서서 그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를 이제 관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요.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화재가 나면서 데이터 센터 자체에 화재가 나면서 전 국민이 거의 하루 종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자체도 멈추고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거든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이런 좀 우려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카카오는 그 DR 센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DR이라 그러면 디제스터 리커버리에서 재복구를 위한 백업 센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DR 센터는 있었지만 왜 실시간 서비스가 안 됐을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은 제가 뭐 남의 회사를 말씀을 잘못 드리면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시니까요. 네, 정확한 진단을 해주시는 것도 아마도 네. 될 거예요. 네. 기사를 통해서 본 내용을 하고 제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네. 해보면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비 서버를 실시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예상에는 그런 프로세스가 준비가 덜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금융권 같은 경우는 DR 센터를 운영을 할 때 재복구 타임이 제로, 실시간으로 복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미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수시간 내에 서비스를 해야 하는 핫 사이트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서비스 레벨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DR 센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재가 났을 때 그 소방훈련 하듯이 비상 상황에서 그런 대비나 훈련 같은 것들도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차원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아주 될 수 중요합니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분산해서 또 해놨는데도 먹통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들도 분산이랑은 또 크게 뭐 이렇게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닌가 보죠. 분산 처리는 당연한 네. 내용입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네. 데이터 센터를 분산 운영하고 서버를 분산 운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네. 이중화, 삼중화 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네. 하나를 분산 운영을 했을 때 혹시나 같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DR 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물리적으로 30km 이상 거리가 떨어진 곳에 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화재나 또는 지진 또는 뭐 홍수 이런 피해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게 안전성에 더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DR 센터를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분산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인 거고 네네. 비상 사태에 대비한 어떤 대비책들도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이걸 여쭤본 이유는 이제 데이터 센터 자체의 중요성이 인공지능 이제 챗GPT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확장하면서 데이터가 더 많아질 것이고 이걸 그럼 저장하는 곳들이 또 많아져야 되고 이게 또 먹통이 되면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걸 떠나서 위험한 상황까지 될 수도 있다 보니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본 부분이 있고요. 네네. 이 서버 시장에서 좀 그래도 챗GPT가 등장을 하고 하면서 좀 기대감도 좀 클 것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응용을 지금 하고 있고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데이터가 점점 많이 생성되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마다 백엔드에는 어딘가 뒤에는 서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용 서버,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전용 서버 이런 응용에 맞는 다양한 서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국산 서버들도 사실은 해외 시장 진출도 노려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앞에 미국 회사들이 굉장히 또 선전을 하고 있고 중국은 좀 싼 가격으로 경쟁을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네네. 중간에 낀 우리 국산 서버들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으로 경쟁력 있게 좀 해야 될까요? 이런 시장이 다변화할 때는 틈새를 노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시장의 경쟁력과 기술의 경쟁력 두 측면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원가에 대한 어떤 부분, 경쟁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의 매력이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 가려면 박인 파워에 대한 부분도 많이 네.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 장비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마켓에서 가장 쌉니다.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기술 경쟁력 부분인데 기술 경쟁력 부분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장시간 기업도 많은 투자를 해줘야 되고 정부 측면에서도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기술 기업들에게 페이버를 줄 수 있는 그런 룰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그 경쟁력, 우리 국산 서버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지금?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2위 업체들과 기술 경쟁력을 했을 때는 품질 경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저희가 지금 부족한 면은 중국산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입니다. 중국산은 워낙 가격 덤핑이 좀 심합니다. 네. 물량도 좀 많고요. 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하는 걸 의미를 하시는지요? 결국 이제 시장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고객이 많이 생겨서 물건을 많이 팔 수 네. 있으면 네. 또 사는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자들에게 매력 있는 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어느 게 먼저다, 어느 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한민국의 시장이 한 2조 정도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한 200조 정도 시장이고요. 네. 대한민국 시장만을 놓고 전체를 다 해도 2조인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면서 나눠 먹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시장의 잠식도를 가지고 박인 파워를 확보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은 해외에 진출해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매출을 늘려야 되는 그런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어려운 벽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장 선점 효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또 해외 시장을 진출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국내 기업들은 또 그걸 노리면서 가격 경쟁력도 네. 확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또 결국에는 수출이 잘 되면 나라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거니까요. 네. 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